바퀴벌레는 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겁니까? 일단 사실 그 바퀴벌레는 우리한테 기본적인 선입관이 일단 바퀴벌레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일단 지저분하고 네. 모양도 좀 기분 나쁘고 사실 잡아보면 사실 느낌이 있잖아요. 왜 급할 경우 이렇게 때려보면은 그 느낌이 막 깨지는 느낌이 있고 걔가 사실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언론 같은 거 보면 머리를 잘랐는데도 일주일 맞아요. 살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바퀴가 머리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걔는 머리가 없어도 숨을 쉴 수 있거든요. 뭘로 숨을 쉬어요? 어차피 걔는 호흡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배 요쪽에 있는 기공으로 하는 거니까 머리가 없다고 숨은 쉴 수 있고요. 일단 먹이를 못 먹겠지만 먹이 안 먹어도 걔가 가지고 있는 저장해놓은 지방이 많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죽는 이유는 먹이를 못 먹어서라기보다는 물이 부족해서 죽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머리가 날아갔는데도 저렇게 오래 살아 하는 게 굉장히 강인하게 오지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모든 걸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한단 말이죠. 바퀴벌레도 몇 년 전에 유전자 분석이 끝났어요. 걔가 유전자 수가 곤충치고는 되게 많아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2만 개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요. 곤충 주제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생명력이 강인할 만큼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 잘 되는 유전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나오는 거는 모든 곤충들은 사실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전형적인 애인데 걔는 공생을 두 가지 형태로 해요. 모든 생물 다 똑같아요. 다 장 속에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걔는 사실 또 다른 하나의 장기라고 봐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예외는 아니에요. 식물에서요. 동물의 창자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식물에서 동물의 창자에 해당하는 거? 물관? 체관? 물관, 체관. 그럴 것 같은데요? 뿌리죠. 뿌리? 물질 흡수를 뿌리에서 하잖아요. 우리도 장에서 흡수하잖아요. 그러네요. 식물 뿌리가 그러네요. 동물 창자에 해당하는데 그 식물 뿌리 주변에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요. 뿌리에서 먹이를 조금씩 뿌려줍니다. 미생물이 쫙 모여들어서 많은 도움을 줘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물 다 마찬가지인데 바퀴는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이 있고요. 일단 바퀴를 한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집어진 데 보시면 걔가 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 혹시 이렇게 만져보신 적은 없죠? 바퀴랑 아주 안 좋은 추억이 거기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많은데 그 지방 세포 안에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특별한 세균 하나를 또 키워요. 얘가 그 안에다가 우와. 지방고 안에다가 얘는 뭘 하느냐 바퀴한테 단백질 같은 걸 아미노산 공급해주 그런 역할을 해줘요. 우와. 그러니까 바퀴가 굉장히 일단 생존에 유리하고 그리고 이게 걔가 딱딱하잖아요. 그거 한번 어디 다큐 보니까 실험한 거 보니까 고양이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더 잘 빠져나가잖아요. 바퀴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얘가 이 쿠션을 줘가지고 쭉 누르면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좀 밟아도 원래 이제 쿠션이 좋아서 눌리면 죽어야 되는데 눌린 채로 약간 싹 나가요. 나중에 바퀴 보시면 실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이거를 살짝 눌러보면 이게 얘가 왜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짜부러지지만 깨지지 않고 살짝 짜부러졌다가 다시 펴주고. 아니 저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바퀴벌레랑 한번 예전에 대면을 한 적이 있어요. 대면은 바퀴벌레 얼굴 보신 적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바퀴벌레랑 진짜 눈이 맞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커다란 바퀴 보신 거 네. 아니에요? 거의 손바닥만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해외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봤는데 외래 좀 들어온 거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크게 느꼈겠습니다만 자취방 저 명륜동 쪽에 잠깐 살 때 딱 왔는데 불을 딱 켰는데 보통 바퀴들이 불 켜면 싹 숨잖아요. 저도 딱 느꼈죠. 몇 놈들이 숨는다는 걸. 한 놈이 가발을 이렇게 들고 먹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 바퀴가 뭐 먹는 건 못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슨 저 액체 옆에 그냥 잠깐 있는 건 보셨겠지만 뭘 들고 먹는 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가발 하나를 이렇게 들고 먹다가 저랑 눈이 맞았어요. 와, 그리고 저는 얘는 도대체 뭔가 크기도 워낙 이제 크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나를 겁내지 않는다는 건 너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퀴약을 사러 갔죠. 아니 왜냐면 전 도저히 걔랑 물리적 피지컬하게 대결을 못할 것 같아서 바퀴약을 샀어요. 이만한 거. 걔를 이제 빨대를 이렇게 딱 대고 아직 버티고 있던 거야 사갖고 왔는데. 네, 걔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쏘면 잘 안 죽을 건데. 저는 진짜 쏘자마자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을 건데. 와, 근데 걔는 진짜 와 아시네. 안 죽고 심지어 터미네이터처럼 저한테 걸어오는 거 이렇게. 제가 쏘는데 저는 얘 때문에 진짜 멘붕이 돼갖고 막 반통을 얘한테 쏜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이제 죽긴 죽었죠.
저는 그 이후로는 하여튼 바퀴 이 친구랑은 정말 사이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얘 처리하면서 제가 느낀 건 얘가 사실 뿔만 달리면 장수하늘수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도 뿔 달리고 좀 그럴듯하게만 생겼어도 나한테 이런 대접을 안 받았을 텐데 근데 이제 바퀴는 기본적으로 너무 싫어. 너무 애가 그리고 빨라. 실제로 바퀴가 평균적으로 보면 1초에 자기 몸의 20배를 간대요. 초당?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초속 40m. 계산 빨리 하시네 벌써. 40m 이상. 계산은 우리 교수님입니다. 네. 그 100m를 3초에 달린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아까 정프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걔가 나를 보고 터미네이터처럼 걔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6개의 발이 있잖아요. 곤충이니까. 근데 그 3개를 쓰는데 갈 때 이게 끼뚜 그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왼쪽 1~3번 발이랑 오른쪽 그런 2번 식으로 발이 아마 요렇게 함께 삼각으로 이렇게 해서 늘 안정적으로. 예. 바퀴 전공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바퀴 전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퀴가요 종류 되게 많거든요. 식용 바퀴도 있어요, 사실. 미래 식량으로 식용 바퀴. 설국열차.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 얘기 들으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퀴를 왜 싫어하느냐? 첫 번째 병을 옮긴다. 근데 그분 말씀은 병을 옮기는 거로 치자면 칼이 사람 무는 목이 얘네들이 더 심하다. 더 심한데 그러네요, 진짜. 얘네 조금 가지고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퀴가 팔을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래 늘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네. 근데 바퀴는 불키면 탁 숨고 네. 항상 어둡고 틈새에 들어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자꾸 빛 없는데 숨는 이유는 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빛 없는 추출한 것으로 싹 있어야 그래서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데 저도 바퀴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바퀴가 하여튼 그 생태를 보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도 있다. 아니, 근데 핵전쟁 나도 살아남는 건 맞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는 그 핵전쟁이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확인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핵전쟁이 나면 지구가 폭파되는 게 아닌 이상은 인류는 뭐 할수 멸망만 있지만. 바퀴뿐 아니고 많은 생물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저 하나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아까 바퀴벌레가 진화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확실치 않은데 가끔 사진 보면 옛날 수억 년 전의 곤충이나 지금 곤충이나 외모의 그 차이가 다른 포유류 같은 애들에 비해서 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곤충 같은 애들도 진화를 하긴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오해가는 게 왜 진화하면 뭔가 진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물에서 말하는 진화는 진보가 아니고요. 전적 진보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변화의 축적 내지는 다양성의 증거인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잘 적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참 저 사람은 적응을 잘해.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환경에 가서 네. 잘하면 적응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물학에서 말하는 적응은 그건 적응이 아니에요. 그건 수능이라고 그러고요. 생물에서 말하는 적응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이 있었어요. 원래 양 털이 많잖아요. 근데 털이 더 많은 양이 있었어요. 완전 털이었어요. 털복숭이였어요. 근데 그의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보통 양들은 다 그냥 동사했어요. 양. 극단적 예로 얘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얘가 겨울이 올 줄 알고 털이 많은 거 아니죠. 네. 우연히 털이 많았죠. 근데 우연히 날이 추워졌죠. 그래서 우연히 맞았죠. 그게 적응이에요. 왜냐하면 생물은 환경이 변한다면 적응 못하죠. 이미 도태가 됐겠죠. 거기 안 되면.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털이 많은 양이 훨씬 많아지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털이 많아졌네? 그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퀴에서 보게 되면 얘는 나름 변화에 그냥 그대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지구에서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왔는데 바퀴 같은 곤충이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은 거는 그 모습을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살만하네. 살만한 거네요. 어떻게 바뀌어도 살만한 거예요. 혹시 만약에 지구상에 싹 바퀴 없애면 문제 생깁니까? 모든 생물은 사실 다 역할이 있거든요. 네, 자, 네. 바퀴가 뭐라느냐? 잘 먹어 치우잖아요, 뭐든지.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생태계에 있다고 치면 죽은 여러 가지 생명체, 사체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를 먹어주잖아요. 네. 큰 거를 분해해서 해주는 그 나름의 역할은 사실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항상 뭐를 멸종을 시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생태계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는 비어있지 않고 다른 게 채울 거거든요. 채우는 것이 지금 바퀴와 비교했을 때 어떨지는 채워봐야 알아요. 바퀴는 개미나 벌이랑 비슷한 친구예요. 바퀴가요 흰개미 있죠. 예. 그 나무 갉아먹는 거. 네네네. 바퀴와 흰개미가 같은
있는 과예요. 흰개미는 개미와는 좀 달라요. 아, 흰개미가 개미랑 친구가 아니고 바퀴랑 바퀴하고 친구군요. 가까워요. 우리말에선 흰 개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개미하고 가깝게 생긴 게 생각하는데 개미처럼 사실 생겼으니까. 영어로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말의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흰개미 영어로 터마이트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개미들도 미생물들이랑 굉장히 그 어떤 공생관계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미생물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학적인 걸로 흐르는데 누가 주체냐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아, 나라는 존재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낳아주니 이 생각하지만 어쩌면 미생물이 실제로 나의 주인일 수도 있고. 정말 정확히 보신 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말인데 만약에 인간이 우리가 그냥 미생물 진화의 부산물이라면 어떡할 거냐. 관점이 재밌네요. 미생물 진화의 부산물이라. 그러니까 미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살기 좋은 집이야. 일단 인간은 항온동물이잖아요. 늘 따뜻하죠. 그리고 꾸준히 먹어주잖아요. 뭔가 음식물도 먹어주고 그리고 사방 막 다니잖아. 퍼뜨려주잖아요. 옮기기도 좋고. 옮기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최적화된 숙주네 우리는. 이거 타고 다니면 미국도 가고. 만약에 그렇다면 미생물들은 어쨌든 그 부산물한테 고마워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물이란 걸 미생물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고마워할 거는 서로 마찬가지인 게 네. 우리가 또 그들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미생물의 배설물도 우리가 엄청 먹어요. 혹시 맥주 드세요? 맥주. 막걸리 같은 거 드시죠? 예. 요거트도 드실 거고. 그 알코올이라는 거는 결국 효모가 발효한 거잖아요. 배설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가잖아요. 그거 우리의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탄수화물 이렇게 나가네요. 그 배설물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몸 안에 들어와서 세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용하고 내보내는 게 배설물이거든요. 네네. 그 알코올은 효모가 당을 받아들여서 먹고 내보내니까 배설물이죠. 우리는 그거를 먹는 거죠. 미생물의 배설물을 마시는 마시는 거군요, 거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 몸에서 미생물 싹 한순간이라도 없애면 우린 죽나요? 무균주가 있어요. 아무 미생물이 없는 무균주가 있는데요. 그런 걸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걔는 그 상태로 항상 멸균된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키워줘야지 밖으로 나오면은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애들 저 과자 같은 거 먹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주워 먹으라고 하거든요. 좀 미생물과 좀 친해지라는 얘기예요. 공사장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화장실 이런 데는 아니고. 아, 화장실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흙밭 같은 데 이렇게 떨어지면 후후 불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미생물과 친해지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저는. 큰 그림 그리셨네. 좀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로 간 바퀴벌레 있죠? 달 탐사선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를 몇 마리 싣고 가서 실험용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탐사선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 달에 추락해가지고 그때 바퀴벌레도 아마 죽긴 했을 거예요. 모르죠. 달에 지금 살고 있어. 그건 좀 무서운데요.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사나 이제 이런 걸 아마 달에 물이 없죠. 물이 물 분자 형태로 있긴 한데 지구처럼 바다나 이런 아마 건 물이 없으면 아마 걔는 물이 더 중요하구나. 물이 없으면 갔어요. 다행이네요. 달에 추락했어요, 근데. 네, 바퀴 장 속에 있던 미생물 일부는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아, 미생물들. 일부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네요. 외계인이 우리 바퀴벌레로 실험하다가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혹시 생겨난 건 아닐까요? 미생물들이? 그럴 수도 있죠.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사실 그것도 아주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사실 없죠. 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생물의 진화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SF적 상상력이 외계인이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배지 같은 지구가 네, 우리가 배양계, 배지. 데려가. 그런 느낌인 거죠. 예.